네, 이런 식으로 G2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레즈 솔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레즈 솔버도 우선 가장 크게 이제 3개의 클래스로 우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스트럭처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선 프로그램 스트럭처, 그리고 옵션, 그리고 서머리 스트럭처 이렇게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에 대한 레지듀얼, 즉 에러를 구하는 블럭과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를 통해 레지듀얼을 구할 건지에 대한 파라미터 블럭,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옵션, 그 솔버는 어떤 걸 쓸 것인지, 몇 번 루프를 돌 것인지, 멀티 스레드를 할 것인지, 슈어 컴플리먼트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옵션을 여기서 옵션 클래스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옵션이 설정이 되면은 이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최종적인 결과 리포트는 서머리 클래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레지듀얼 블럭 같은 경우에는 또 세부적으로 코스트 펑션, 로스 펑션, 그리고 파라미터스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코스트 펑션은 이제 에러에 대한 구형 코드가 담겨 있는 그런 그 펑션입니다.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버스트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는 이제 휴버, 튜키 같은 이러한 로스 펑션이 이제 여기 안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웃라이어가 이제 커짐으로써 옵티마이저가 실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이 여기에 구현되어 있고, 이제 그리고 코스트 펑션이 어떤 파라미터로부터 이제 계산할 건지에 대한 파라미터 값도 여기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이제 구성이 되어야 하나의 레지듀얼 블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커브 피팅을 예제로 보게 되면은 우선은 프로그램을 먼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세레즈 솔버에서는 이제 레지듀얼 블럭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스트, 로스, 파라미터 이 3개를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때 이 코스트 펑션을 설정을 할 때 메저먼트 값, 즉 여기 있는 초록색 값을 하나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레즈 솔버가 G2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세레즈 솔버는 이제 코스트 펑션에 오토 디프라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 디프라는 것은 이제 코스트 펑션에서는 보통 에러에 비선형 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자코비안을 이제 애널리틱하게 이제 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오토디프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감싸주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자코비안을 계산해줘서 옵티미제이션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오토디프라는 기능을 구현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evaluate라는 이제 코드에다가 전부 다 이제 에러를 어떻게 계산하고 자코비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일일이 다 써줘야 되는데, 이제 이 오토디프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자코비안 계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네, 이런 점이 이제 G2와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메저먼트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 값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 빨간색 점에 이 ABC 좌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가 하고자 하는 거고,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점이 이제 코스트 펑션에서 메저먼트랑 결합돼서 이제 에러가 계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러가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휴버 같은 것을 보통 쓰는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지듀얼 블럭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점 하나와 이 빨간색 선 하나에 대한 레지듀얼 하나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이것의 모든 점들, 여기서 100개였었죠. 100개의 점들에 대해서 레지듀얼 블럭을 각각 메저먼트를 다르게 하면서 전부 다 만들어주게 됩니다. 파라미터는 전부 다 동일하겠죠. 그래서 레지듀얼 블럭이 전부 다 세팅이 되면은 프로그램 세팅이 완료된 것이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옵션을 설정을 해줍니다. 뭐 LM을 쓸 것인지, 뭐 가우스 뉴턴을 쓸 것인지, 어떤 라이브러리 리니어 솔버는 어떤 걸 쓸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이터레이션을 몇 번 할 것인지, 이런 옵션들을 여기서 전부 다 설정을 해줘서 이제 이 둘을 통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서머리 리포트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럼 번들 어저스먼트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번들 어저스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로젝션 에러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리프로젝션 에러를 구할 때 이제 메저먼트 값은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추정 값들은 i번째 포즈와 i번째 포인트를 여기서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카메라가 5개 있고 점이 예를 20개가 있다고 쳤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거에 상응하는 이제 메저먼트 값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스 펑션은 이제 아무거나 원하시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리프로젝션 에러를 내부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코스트 펑션을 저희가 연결을 해줄 때 여기서 evaluate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서 에러도 저희가 레지듀얼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업데이트하는 자코비안 값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싫으면은 이제 오토디프 함수를 통해서 감싸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자코비안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네, 뉴메리컬하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점들과 모든 여기 있는 카메라 포즈와 모든 점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파라미터가 여기는 다 바뀌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II였으면은 뭐 IJ, IK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고 그거에 상응하는 메저먼트 값들도 전부 다 넣어줘서 네, 레지듀얼 블럭을 쫙 다 완성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던던시하긴 하지만 이제 파라미터 블럭도 넣어줌으로써 저희가 추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파라미터 블럭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 자동으로 여기에 넣음으로써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전부 다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제 디테일한 옵션들을 넣어줌으로써 이제 옵션 클래스를 완성을 하게 되고 둘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품으로써 번들 어저스먼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서머리에 이제 동일하게 저장이 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소스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우선 메인문부터 보게 되면은 앞부분은 이제 이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랜덤한 데이터를 이제 1, 2, 1이라는 그런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 만들어주고 여기서 가우시안 그 노이즈를 사용을 해서 초록색 점들을 100개를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프를 돌면서 이제 x 데이터, y 데이터에다가 이제 그 생성을 해주게 되고 여기도 x는 이게 0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즉 x는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게 되겠죠. x 넣어주고 x에 상응하는 이제 그 y 데이터를 여기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랜덤 노이즈를 통해서 이제 초록색 점들이 랜덤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x 데이터와 y 데이터에 넣어주고 다음으로는 세레즈 솔버의 프로그램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클래스를 선언을 하면서 이게 모든 레지듀얼마다 하나씩 모든 메저먼트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0번의 총 루프를 돌면서 레지듀얼 블럭을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토디프 코스트 펑션을 여기서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토디프 코스트 펑션을 통해서 코스트 펑션을 세팅을 해주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그 스트럭처를 할 건지는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이는 위에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아웃풋의 차원, 즉 에러, 레지듀얼 같은 경우에는 1차원이고 인풋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인풋은 저희가 넣고자 하는 이 ABC 파라미터니까 3차원이고 아웃풋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Y 값의 차이, 즉 이 파란색 아까 전에 있었던 파란색 선이 에러였으니까 이제 1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첫 번째 인자인 코스트 펑션을 완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인자인 여기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널 PTR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 ABC를 넣어줌으로써 이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 설정이 모든 레지듀얼에 대해서 이렇게 100번을 통해서 100개의 레지듀얼이 전부 다 생성이 되었으면은 옵션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에 디테일한 이러한 옵션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니어 솔버는 여기서는 댄스 라이브러리에 QR 디컴포지션을 사용하는 것을 설정을 하였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세레즈 솔버는 LM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비선형 최적화는 LM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M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중간에 과정을 프린트하겠다 이 true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었으면은 서머리 클래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세레즈 솔브를 통해서 프로그램과 옵션을 통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최적화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서머리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실행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T1과 T2를 통해서 아까와 같이 그 G2와 같이 동일하게 측정을 하고 타임 유즈를 통해서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ummary의 brief report라는 함수로 출해서 결과의 간단한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최적화된 값은 여기서 넣었던 ABC였죠. 그래서 이 ABC 값에 최적화된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값을 하나하나씩 다 꺼내서 보는 모습으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커브핏 여기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일종의 스트럭처입니다. 세레즈 솔버에 넣어주기 위한 스트럭처고 이 이러한 식으로 오퍼레이터 함수가 반드시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불리언 타입의 오퍼레이터 함수가 구현되어 있어야 되고, 앞에 인자는 첫 번째 인자는 파라미터, 두 번째 인자는 레지듀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지듀얼은 이제 이런 식으로 x와 y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초록색 점에 xy 좌표가 들어왔을 때 이 xy 좌표에서 y 좌표를 넣어주고, 이것은 관측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이 익스포넨셜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에 이제 이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맨 처음에 ABC 값은 아마 0, 0,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빨간색 선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y좌표와 즉 이 랜덤한 점의 y좌표와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의 y좌표 둘 사이의 거리를 레지듀얼로, 즉 에러로 설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세팅을 해주면은 이 레지듀얼을 가장 줄이는 방향으로 세레지 솔버가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코드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마친 것 같고,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이제 한번 코드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레지 솔버는 이제 챕터 6의 세레지 솔버에 있고요. 똑같이 그 CMake이기 때문에 CMake 통해 빌드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드 에러가 발생을 해서 여기에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Make 모듈과 find series, find package 이 두 가지가 제 컴퓨터에서는 정확히 동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APT를 통해서 series 2.0을 설치를 하였고요. 그래서 유저 인클루드 폴더에 series 인클루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아이겐도 별도로 연결을 해줍니다. 네, 아이겐도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연결할 때는 인클루드 뿐만이 아니라 라이브러리 실제 파일도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usr lib에 lib series .so 파일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glogu에 대한 에러도 왔었습니다. x86에 14 리눅스 gnu의 lib glog.so 여기까지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빌드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뭐 glogu 에러가 나시거나 아니면은 그 세레지 솔버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수정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여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빌드에서 이제 CMake를 통해서 make 파일을 생성을 해줍니다. 네, make 파일 생성을 했으면은 이제 빌드를 수행을 해줍니다. 이때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러는 아무래도 이 std에서 나는 걸 보면은 이제 10빗불 에러인 것 같습니다. 10빗불 에러는 여기서 14 버전으로 스탠다드 버전을 변경을 해야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커브 피팅에 대한 이렇게 세레지 솔버가 빌딩이 끝나면은 커브 피팅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제 랜덤한 초록색의 점들 100개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100개의 점들이 세팅이 되면은 이제 세레지 솔버 세팅을 하고, 그다음 세레지 솔버 레지듀얼 블럭들 다 넣은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를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세레지 솔버가 이제 G2보다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이 횟수가 좀 더 많긴 한데요. 실제로 걸리는 시간을 보게 되면 이제 1ms가 지금 보면은 0.9ms가 걸렸죠. 이런 식으로 세레지 솔버가 G2보다 조금 더 빠르게 동작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좀 더 빠르게 동작을 하였고, 여기서 이제 코스트가 계속 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 변하지 않게 되면은 컨버지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루프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총 22번 돌았고, 처음 코스트와 마지막 코스트가 있고 어떻게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1, 2, 1인데 이제 1, 2과 상당히 유사한 파라미터를 이제 추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세레지 솔버와 G2O를 통해서 이제 커브 피팅을 하는 예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